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이제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100만 하이닉스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한참 전으로 돌려보시면은 우리 카이스트의 김정후 교수님까지 나오셨을 때 당시 20만 전자, 100만 전자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잘 보시면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6000 시대, 과연 이것은 앞으로 랠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 국면이 될 것인가, 우리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슬로운스의 이정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결론부터 바로 가보겠는데요. 지금 반도체를 사야 되나요? 안 사야 되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며칠 사이에 반포자란 말 많이 나옵니다. 반포자요? 반도체를 포기한 사람, 반도체를 포기한 자. 이제 남들 다 주식을 사는데 나만 반도체 주식을 못 샀다. 지금이라도 들어가 되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각비란 말도 많이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각비를 내고 좀 손해 보더라도 들어가야 되느냐. 지각한 거. 예, 지각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임에 늦게 나면 지각비를 좀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이닉스가 105만 원 찍었고요. 100만 5천 원 찍었고요. 삼성전자가 20만 원 찍었습니다. 딱 정말 100만 닉스 20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역사적인, 삼성전자 정확히 20만으로 딱 그 마감을 했고요. 네네. 우리 코스피 오늘 주식은 놀랍게도 이제 6천에 거의 나왔습니다. 5,970까지 갔습니다. 수직 상승이구만요. 네, 내일은 아마 이게 아마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이제 투자자들 매매를 보면 개인은 좀 팔았어요. 이제 겁이 나니까 팔았고. 네네. 기관 매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이 기관 매수라는 게 상당 부분 이제 또 최근에 ETF라든가 간접 투자가 많이 펀드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네. 개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기관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개인이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기관을 통해서 이제 간접 투자로 돌아서서 이제 그 유동성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어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이제 등락이 있는데 네.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아직 시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개인과 기관이 떠받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역사적인 그림인데요.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막 10개월쯤 됐는데 네. 6천 맨 왼쪽에 가파로 올라간 게 이재명 정부고요. 윤석열 정부 한 3분의 절반 좀 가다가 멈췄는데 3천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천 잠깐 넘었다가 2,600 정도에 멈췄고요. 지금 이제 역대 모든 정권 밑에 쭈르륵 있지만 노태우 정부 때부터 계속 해봤는데 노태우 정부 때는 뭐 1,000을 못 넘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2,000 가까이 찍었고 박근혜 정부 2,000 언저리에서 계속 그 수평으로 행보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잠깐 올랐지만 이건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없는 게 이재명 정부 한 2,700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6,000을 찍는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중고사 컨센서스는 7,500까지 이야기 나오고 네. 일부 중고사들은 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포모라고 하죠. Fear of fade out. 그러니까 나만 주식 갖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머니 무브를 만들어야 된다. 네. 한국만 부동산과 비금융 지분이 자산의 79% 정도 되는데 금융자산 21%고요. 이걸 미국처럼 3분의 2 이상을 금융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이 금융이 선순환을 해서 기업과 투자 쪽으로 들어가면 경제가 역동성을 갖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가자. 네네. 이 흐름이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그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대출을 조였고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이제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강하게 워딩을 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그림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미 이제 이 갈아타기 마지막 최종지가 이제 강남인데 강남 집값이 벌써 몇 억씩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퇴로를 열어주고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지금 주식으로 다 옮겨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 예탁금이 이거 먼저 보시죠. 이 하이닉스 투자 예탁금이 지금 100조 원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50조 원 정도에다가 지금 50조 원 정도가
다른 데서 주식 시장 옮겨와서 이게 투자 이득감이라는 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인데 이 돈들이 다 지금 주식을 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이게 결국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주가가 오를 거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네. 지금 자금이 이미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예탁금이 100조 원, 50조에서 100조, 50조가 늘었다. 네. 예. 하이닉스 주가 보시면 우리 뭐 2년 3년 전에 20만 원 하다가 지금 100만 원 5배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우리 지금 뭐 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4만 전자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뭐 5배가 좀 올라 있는 상태고요. 네. 더 놀라운 거 아까 이제 지금 끼어들어도 되느냐? 저는 이제 그 투자는 뭐 그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코스피 상장사들 영업이익인데요. 작년에 2024년에 100조 원이었는데 작년에 179조 원이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나죠. 예. 지금 뭐 100조 원 넘어선 게 몇 번 안 되는데 179조 원이었는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 이게 FM-가이드 컨센서스라고 해서 20 몇 개 증권사들 모든 평균을 내봤더니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549조 원입니다. 맨 예. 오른쪽 빨간 건데요. 지금 지금 179조 원에서 549조 원까지 3배 이상 거의 3.5배 정도 이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라는 건데 주가는 이익을 반영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상당 부분 이제 그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반영돼 있고 여기 또 현대차 등 몇몇 우리 대장주들이 반영돼 있는 건데 영업이익이 3배가 오른다는 건 사실 주가가 3배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말과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영업이익 전망이 좋고 게다가 이게 내년과 내내년까지 계속 좋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어떤 이제 그 긍정적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연 이 뜨는 종목만 뜬다. 네네. 그리고 미국도 물론 이제 M7 종목만 뜨긴 하지만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주식이 50%가 넘는데. 네네. 근데 과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최근 이제 조선일보나 일부 보수 신문에서 이 양극화가 심하다. 또 삼성전자 덕분에 뜨는 거다. 뭐 이렇게 주가를 약간 평가절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대만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 TSMC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연두색이 TSMC인데요. 네. TSMC는 대만 시가총액의 오늘 계산해 보니까 59%입니다. 하하하. 한 종목이 대만 전체 59% 차지하고 네, 있고 네. 우리가 한때 끝내준 경제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TSMC를 보라. TSMC처럼 대장주를 키우고 그 종목들이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 합쳐도 4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이 반도체 두 종목이 굉장히 이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그니피선트 세븐 같은 경 미국도 대장주들이 전체 그 시가총액을 견인하고 있고 한 70%, 그리고 75% 맞습니다. 되죠.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성격이 바뀌면서 이제 과거처럼 제조업 전반이 아니라 이 잘 나가는 몇몇 혁신 기업들이 경제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상황, 좋습니다. 생산성을 주도하는 상황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이 장세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영업이익 전망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주도주 다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 고점이 어디일까? 고점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이런 건데 그건 어떻게 보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봤는데 말씀하신 우리 끝내준 경기에서 계속 다뤘던 것처럼 KPX라고 하죠. 이게 황금광 시대의 청바지 장수, 곡괭이 장수들인데 2030년까지 그 KPX가 미국의 이제 그 매그니피선트 세븐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고 장비를 살 거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칩을 살 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계속 돌리고 지금 당장 보면 우리 노트북 하나 사려고 해도 노트북 가격이 지금 뭐 한 30%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학기에 대학생들이 노트북 사려고 하는데 뭐 1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너무 비싸서 노트북을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그건 뭐냐면 이 컴퓨터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가 비싸는 건 왜냐하면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이 다 메모리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게 다 지금 올라 있는 상황. 밀물이 들면 모든 배가 떠오르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오르고 있고 이 그림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아까 머니부부가 이어지면서 어제 제가 계산해 본 건데요. 이 노란색이 이제 우리 펀드 중에 퇴직연금 중에 실적 배당형이 노란색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그동안 이제 퇴직연금이 안정지향형 펀드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자 실적 배당형 상품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이 금융 투자고 회색이 기관 투자자들인데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현금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2024년부터요. 1년 가까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아예 시장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미가 주도하는 시장도 있었지만 지금 여전히 개미들이 작년부터 주도를 하고 있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개미들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계속 그 등락이 있다고 한다면 꾸준히 유입이 들어오는 건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퇴직연금 투자 등 비롯해서 이제 간접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지금 저 표시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그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그 탄핵 이후에 좀 많이 주식을 팔았다가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네.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약간 이제 일부 매물을 실현하는 모습인데 이익을 좀 얻고 나가.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좀 빠졌는데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 개인들이 직접 투자보다는 우리 이제 그 포모 투자자들 지각비를 내고라도 뛰어들고 한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반도체 ETF라든가 코덱스라든가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아, 그게 이제 좋은 말씀이시네요.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건 직접 투자하는 게 간접 투자하고 여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투자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면 그리고 지금 반도체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개별 종목을 사기보다 개별 종목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수는 꾸준히 평균적으로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지수에 네. 투자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이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돈이 결국은 기업으로 가려야 돼. 투자로 가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게 결국 주식 시장의 중간 어쨌든 정거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머니무브가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네. 그걸 알아보려면 어떤 통계가 있나요? 원인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자금이 약간 이제 그 이런 이 증시 예탁금이 아까 100조 원 정도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장의 간접 자금들, 금융 투자 자금들이 이제 옮겨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 지금 통과한 그 상법 개정 3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주주 충실 의무,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지금 3차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네. 이게 또 되면은 지금 이제 자사주가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자사주가 또 이제 그만큼 소각이 되면 주식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상승 여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이제 그 전반적인 머니 무브, 그다음에 주주 가치 극대화 전략이 다들 반신반의했을 텐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호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기를 네네. 그죠? 자, 근데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은 야, 이게 삼성전자 너무 비싸고 네. 그런데 아직 안 올랐는데 뭔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가치가 있는 건 뭘까? 이런 건 뭐가 조사해 본 거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조사를 계속 했고요. 우리 끝내준 경제를 보신 분들은 끝내준 경제 리스트를 쭉 모으면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가에 대한 리스트들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이제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올랐죠. 현대차 주가 한번 볼까요? 좀 현대차가- 알려주세요. 뭐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오케이. 현대차가 현대차 이게 주식 없네.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 이제 피지컬 AI 덕분에 현대차 주가가 크게 많이 올랐고 네. 당연히 반도체와 SK하이닉스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비 업체들, 그다음에 반도체만 뜨는 게 반도체가 뜨면 반도체 유관 장비 업체들, 그다음에 이 피지컬 AI 들어가는 액추어스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AI 관련 그 산업들의 그 요구한 산업들이 여전히 전망이 좋습니다. 피지컬 AI, 네. 전기 관련된 거, 데이터 센터 뭐 등등이 있겠죠. 네네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될 것 어떤 변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이 언제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경기에서 대순환 그리고 사이클이 보통 이제 반도체가 우리 계속 사이클이 움직여서 네네. 올랐다가 떨어지고 공급이 넘치면 뭐 이제 다시 주가 네네.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흐름을 탔었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며칠 전에 그 최태원 회장이 괴물칩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괴물칩인데 지금 HBM을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의 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30%가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 이 사이클이 끝나겠지만 이 소순환에서 대순환 사이클이 굉장히 큰 사이클을 가고 있고 적어도 2, 3년 안에 사이클이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걱정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물론 그러면 이제 종목을 사지 말고 지수를 사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이 구조적 슈퍼 사이클, 굉장히 큰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이게 적어도 2030년까지 저거 4년, 5년 이상은 갈 사이클이 시작됐고 그 사이클 중심으로 굳이 지금 그래서 이제 큰 사이클 말고 주변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지수라든가 대장주들 종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삼성전자도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티는 언제 끝나는가, 이 탈출 신호가 언제냐 두 가지 시그널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는 먼저 보실까요? 올해 글로벌 영업이익 톱 11인데 삼성전자가 6위고요. SK하이닉스가 8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170조, 145조 어마어마 그 지금 한국 경제가 보지 못했던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글로벌 톱 안에 들어있는 이런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떨어질 것 같다 할 때가 주식을 팔 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탈출 신호가 아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PX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타나 알파벳, 구글이나 아마존 등등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단계. 그래서 이제 비용이 적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예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순간이 탈출 신호가 될 텐데 아직은 둘 다 굉장히 전망이 좋은 상태라서 그때 가서 팔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 계속 이제 사스 포칼립스라는 얘기도 했죠. 소프트웨어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망할 거예요. 망할 거지만 적어도 이 청바지 장수들, 곡괭이 장수들은 망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AI 시대의 건물주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괴물칩이라는 게 그럼 HBM 말고 뭐를 만들겠다는 HBM 거죠? 다음 단계 이제 그 HBM이 이제 이 레이어를 쌓아서 만든 건데 더 얇게 더 고성능의 칩들을 만들겠다고 이미 다음 단계 HBM 다음 단계 칩을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메모리가 지금보다 100만 배 더 많이 들어갈 거다. 계속의 메모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메모리가 더 수요가 많아질 거고 알겠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싸지면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결국 이제 컴퓨팅 파워 얼마 전에 이 김영범 실장이 말한 것처럼 전력과 컴퓨팅 파워 얼마나 하드웨어를 갖추고 이 장비를 갖춘 다음에 이걸 이 능력을 극대화하느냐가 이 인프라를 가진 자가 이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게 될 거다. 이게 흔들리게 될 때 이걸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피지컬 AI, 반도체, AI 이 대장주들이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왜 코스닥은 이렇게 잘 안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코스닥이 3천이 가야 이 넥스트 AI 시대에 네이버, 카카오가 나와야 결국은 이제 이게 계층 사다리가 생기면서 신경제가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코스닥 이광재 총장님 관심 많으시고 코스닥이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이제 코스피가 사실은 이제 올해 540조 원 이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540조 원인데 코스닥은 올해 계산해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예상이 8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코스닥에 대장주가 없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사실은 이제 일단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종목이 너무 많고 사실 우리가 이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제 문턱을 낮춰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또 많이 이제 대장주들은 또 코스피로 많이 옮겨오기도 했죠. 그래서 예. 이제 여전히 코스닥의 이 낙수 효과가 흐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를 발굴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선호할 만한 종목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 결국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같이 이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텐데 아직은 코스닥에 좀 대장주가 발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다음에는 한번 코스닥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네네네. 하고요. 그다음 또 재밌는 소식인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된다는데 MSCI는 뭐고 이 지수 편입이 되면 또 어떤 효과를 그게 가져오죠? 사실은 이제 그게 한번 이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투자하시면 좋을 텐데요.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이제 이머징 마켓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선진국 시장, 이머징 마켓 시장, 또 이제 네. 더 모험 시장 아니면 뭐 벤처 캐피탈 시장에 이 자산을 배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아직 선진국 시장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한국의 GDP라든가 뭐 글로벌 톱 기업들에서는 이미 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 있는데도 아직 선진국 지수가 아니었죠. 그건 이제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이 MSCI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금융시장 선진화라든가 예.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제 믿고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신뢰를 보는데 그게 그동안에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MSCI는 누가 정해요? 모건 스탠리에서 아하. 정하는데 예. 이게 올해 이제 그 6월에 일단 결정이 됩니다. 6월 가장 결정이 큰 기준이 뭐예요?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면 네. 1년, 2년 정도 있다 최종 편입이 되는데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고요. 가장 큰 그 기준은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투자 시장 안정성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3차, 1차, 2차가 됐고 3차까지 되고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재벌 회장들이 뭐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회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 결정을 하거나 기업 결정하는 시장이 투명한가? 예. 투명한가 그리고 주주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가가 가장 핵심 가치였는데 그동안 한국은 이제 재벌 오너 중심, 오너 경영 중심이었고 재벌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았죠. 상법 개정에 효과가 있다. 그런데 상법 개정 효과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또 이재명과 최태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재용과 최태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그 어떤 철학이 바뀌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주들에게 좋은 게 재벌 회장들에게 좋다. 그리고 이게 MSCI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 그 기본적 자동 매매로 펀드 자금도 엄청나게 물밀듯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에 빅 이벤트 한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MSCI가 편입되기 전하고 편입되고 된 이후에 다른 나라의 극적인 변화를 이룬 그런 나라 조사한 거 있어요? 사실 MSCI에 편입된 나라가 최근에는 없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일본이나 그런 데 몇십 년 전에 이미 들어와 있고 한국이 편입됐다면 이것만으로 엄청난 사건인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마켓은 완전히 다른 쉽게 시장인데 얘기하면은 예.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면 약간의 시장의 불투명성이라든지 네네.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상법 개정 문제라든지 배당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수익 구조도 안정적이고 시장도 투명하다. 이게 선진국 지수다. 이런 그리고 건데.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이걸 투자하고 싶으면 한국에 원화로 바꿔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환율 리스크 있고 할 텐데 사실 기본적으로 환율도 안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안정돼 있고 기본적인 어떤 이제 그 리스크가 적다. 그리고 합리적인 시장에 룰이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의 PE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했는데 이게 선진국 수준으로 책정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7천을 넘어서 만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그 카드를 아직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MSCI라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대와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많은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슬로우스 이정환 대표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